이번 시간에는 시장 지배 시대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알면 인간에게 이롭죠.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시대 구분을 했었죠. 시대를 세 시대로 구분하면 수렵 채집 시대, 고대 농경 국가 시대, 시장 지배 시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장 지배 시대는 어떻게 도래한다 했나요? 상업 자본, 공업 자본이 성장하며 신분 제도가 붕괴됐다고 했죠. 그러면서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했다고 했죠. 그 전에는 농업 자본이 다른 종류의 자본들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요. 그러면 향후 어떤 일이 전개될까요? 미래를 아는 방법이 뭘까요? 성장하는 게 무엇인지 알면 되죠. 현 시대를 갑자기 생겨난 괴상한 시대로 설명하는 이들도 있죠. 그런데 살펴보니까 어떤가요? 예전에 있던 것이 성장하면서 생겨난 거죠. 자본도 그러하고 시장도 그러하죠. 그래요. 현 시대를 잘 살펴보면서 무엇이 성장하는지를 보면 미래를 아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요. 경제 도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생산 자본이 있고, 활동 자본이 있고, 대여 자본이 있고, 공적 자본이 있죠. 공적 자본의 대표는 정부죠. 그래요. 기업이나 정부, 그리고 기업이나 정부에 참여하는 이들은 무엇에 의지하여 사나요? 시장에 의지하여 살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근데 생산물이 있어요. 생산물은 생산자의 소유겠죠. 아무 거래가 없다고 가정하면 생산자가 생산물을 주지 않으면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은 생산물을 얻을 수 없죠. 뭐 식량이나 주택 이런 거 얻을 수 없겠죠. 생산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생산자들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있겠죠.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뭐 강제로 빼앗아야 되겠죠.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시장 지배 시대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뭘까요? 신분제도가 붕괴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본들 간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 농업자본이나 공업자본이나 상업자본이나 그래요. 평등이 실현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자본이 문제를 일으킬까요?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 생명과 재산에 해로움을 끼치는 상품을 공급하면 문제를 일으키겠죠. 자본이 그러한 걸 공급하는 자본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특권을 누리려고 하면 문제를 일으키죠. 고대의 농경 자본이 그랬죠. 특권을 누려서 상업 자본과 공업 자본을 지배하려 그랬죠. 그래요. 농업 자본이 뭐 정부도 지배를 했죠. 그래요.
왕은 뭔가요? 대지주였죠. 그래요. 동업자본의 대장이었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특권을 누리라 하면 그렇고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되는 상품을 공급하면 또 해로움 끼칠 수 있겠죠. 그러한 자본에는 어떤 자본이 있을까요? 뭐 사람을 죽이는 것을 거래하는 자본이 있다면 안 되잖아요. 또 몸에 해로운 마약 같은 거 거래하는 자본. 그래요. 그런 걸 공급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대체로 이제 불법으로 지정이 되죠. 문명이 발전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주택 공급하는 것도 그래요. 시장에서 주택 공급하는 것도 악이라 하지만 그건 아니죠. 악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되는 것을 공급할 때 그것은 안 된다, 악이다. 그러한 걸 공급하는 자본 역시 악이다. 그래서 자본이라 해서 다 선인 건 아니에요. 현 시대에 현 시대에도 혹시 그런 게 없을까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법으로 금지해야 돼요. 대한민국에도 어떤가요? 토박장 있잖아요.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토박시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그래요 탕진시키죠. 물론 그 중에는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박하면서 재산을 탕진하죠. 그런 자본은 어떤 자본인가요? 재산을 재산을 재산에 해를 끼치니까 없어져야 될 자본인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권은 어떤가요? 복권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그래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탕진시키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건 없애야 되는 자본인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또 이런 자본도 있죠. 성매매 자본. 그런 건 어떤 건가요? 그것도 악인가요? 그거는 글쎄요. 뭐 인신매매 이런 걸 통해서 공급하면 악이겠지만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거는 악이 아니죠. 그거는. 왜 그런가요? 그것을 공급하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겠죠. 그 뭘 거래하는 건가요? 그래요. 인간의 활동을 거래하는 거죠. 활동 중에서도 노동을 거래하는 거죠. 신체를 사용하는 노동이죠. 노동의 일종이 그래요. 성매매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손발은 사용해도 되고 성기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없는 거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공급자 입장에서 그런 거죠.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가요? 성적인 쾌락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선천적으로 주어진 거죠. 성기 역시 사용하라고 주어진 거죠.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본은 괜찮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동 또 특히 노동을 거래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요. 성매매는 금지시킬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 같은 거 해서 날릴 돈 있으면 성매매나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힘들게 사는 사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이유는 없겠죠. 안 그래도 힘든데 세상살이가. 전개과정의 특징을 보면 뭔가요? 서로 다른 종류의 자본들 간 평등이 실현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떨까요? 또 좀 더 진행되다 보면 지역별 자본들 간 평등이 실현될 것이다. 국내에도 지역별이 있고 또 국가들도 다 지역이 서로 다르죠. 평등이 실현되겠죠.
지금은 평등이 실현되고 있지 않지 않나요? 않잖아요. 근데 시장이 긴밀해지면 긴밀해질수록 평등이 실현되겠죠. 사적 자본과 공적 자본의 평등이 또 실현되겠죠. 지금은 평등이 실현이 안 되고 있죠. 하여간에 지금 어떤 국면이라 볼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시장 지배 시대가 끝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은 시작 단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실현된 게 없잖아요. 형식적으로만 이제 사적 자본들 간 평등이 실현됐지만 여전히 실현되고 있지 않죠. 완전히 실현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시장 지배 시대의 초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다 보니까 시장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가요? 예전으로 막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시장을 파괴하자. 다 그 고대에서 내려오던 농경국가 시대의 어떤 관념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현 시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말썽을 많이 일으켰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도 다 그 고대 농경국가 시대의 나쁜 관념이 이어진 거라고 보면 돼요. 그게 이제 나쁜 관념이 현대적으로 형태를 바꿨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잘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보면 되고, 공적 자본은 어떤가요? 세금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세금은 누구한테 걷나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죠. 그래서 정부가 조직이 돼요. 그래서 정부가 자꾸 이렇게 세금으로 국민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믿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역시 고대 관념 잔재죠. 일종의 공산주의 잔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 공산주의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말했다 해서 그 공산주의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부는 어떤가요? 세금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구성원은 정부에 참여하는 이들은 세금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는 누구 덕택인가요? 생산자들 덕택이죠. 생산자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돈으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생산자가 아니잖아요. 생산자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대한민국도 그렇죠. 기본소득이라면서 다 소득 줘야 된다고. 그럴 능력이 없어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예전에 뭐랬나요? 자기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거라 했죠. 있어요, 생산 기능이. 지금은 사적 자본과 공적 자본이 평등한가요? 평등하지 않죠. 아직 평등하지 않아요.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서는 공적 자본이 힘이 셌죠. 사적으로 운영되기도 했죠. 왕이 세습하면서 사적으로 운영되기도 했어요. 지금도 뭐 그러한 잔재가 많이 남아 있죠. 개인이건 집단이건 그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은 아직까지 시장 지배 시대의 초기 단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적 자본과 공적 자본의 평등이 실현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이제 중기로 넘어가겠죠.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겠죠. 근데 노력을 하면 어떨까요? 시간을 앞당길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럼 공적 자본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변하게 될까요? 생산 기능을 완전하게 회복이 되겠죠. 평등이 실현되면. 지금도 생산 기능을 행하고 있죠. 옛날 때도 조금씩 행하고 있는데 또 어떤 기능을 행하고 있나요? 권력을 쥔 자들이 사리사욕으로 권력을 사용하죠. 생산 기능을 하려 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다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죠. 시장 지배 시대에서는 전 세계를 봐도 마찬가지죠. 뭐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세계 시장에 의지해서 살잖아요. 세계 시장이 없으면 석유도 구할 수 없고 또 신장도 대한민국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수출을 통해서 얻은 세계화폐로 또 식량도 수입하잖아요. 밀 같은 거 다 수입하잖아요. 그래요. 시장이 발전하면 세계 시장이 굉장히 긴밀해지고 하나로 되면 결국에는 하나의 정부가 생기겠죠. 그건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생산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는 거는 뭔가요? 새로운 게 생긴 건가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는 원래 왜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생산자들이 세금을 주면서 왜 정부를 만들었을까요? 생산에 필요한 어떤 집단이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죠. 원래부터 정부가 생긴 거는 거래관계라는 거예요. 거래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생산자들이 뭐 치안이든 국방이든 수행해 대신 우리가 생산물을 줄게 이러면서 생긴 게 정부겠죠. 그래서 생산 기능을 회복하는 게 전혀 새로운 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원래 기능을 회복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